여러분, 요즘에 채권하고 배당주 쪽이 완전 대학살 당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지금 배당주나 채권 들고 있으신 분들은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그 얘기도 좀 해보고, 고금리 뉴노멀 얘기 계속 나오니까 또 같이 업데이트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요 그림 보면 무섭습니다. 공룡들이 소행성 날아오는 거야 했더니 아니야, 고금리야 하면서 그 정도로 공룡들의 멸종을 불러왔다고 하는 이 소행성 고금리가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귀엽지만 아주 내용은 무서운 얘기인데, 이 정도로 지금 자산시장의 채권, 배당주 이쪽 난리거든요. 그래서 잠깐 얘기 좀 해보자면은, 일단 위에 보시는 게 미국의 10년 금리, 그러니까 거의 모든 자산시장들이 10년 금리를 기준으로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움직일 정도로 되게 중요하게 평가받는 지표가 10년물 금리거든요. 미국 장기 금리. 이게 이번에 이제 고점을 계속 돌파하면서 4.6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 버리면서, 이 밑에 보시면 채권 빠지는 건 당연하고 배당주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 거지만, 요게 뒤집은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건 신저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뒤집어 놓은 건데, 대표적으로 저금리 시대에 좋았던 게 고배당주에 속하는 부동산 임대 리츠나 유틸리티,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전력 같은 절대 망하기 힘든, 나라에서 운영하거나 거의 준공기업에 해당하는 게 유틸리티거든요. 전력 이런 것들은 갑자기 망하기도 힘들고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막 운영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번에 완전 신저가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정말 이 지금 계속 기준금리 올라가면서 시장금리도 올라가니까, 여기 제가 빨간색 쳐놨거든요. 요거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단기 채권, 즉 현금, 워렌 버핏도 단기 채권 완전히 많이 들고 있다고 본인이 말했죠. 여러 차례 말했죠. 단기 채권은 본인은 산다. 요 미국 단기채 투자하면은 이자율이 4% 이상 됩니다. 이게 지금 기준으로는 금리가 더 올라가지고 지금부터 1년 넣어 놓으시면 거의 5% 진짜 나올 거예요, 이자가. 그러니까 단기채가 불과 작년 재작년에 평균 내봤을 때 1%도 안 됐던 애들이 기준금리를 엄청 올리니까 지금 거의 4, 5% 가까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환산하면 더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거의 예적금에 준하는 무위험에 가까운, 거의 변동성이 없는 단기 채권에 투자해도 이자를 4% 따박따박 주는데, 굳이 왜 위험한 주식을 해야 되냐는 논리가 막 엄청 강해지는 거죠. 특히 고금리에 상업용 부동산 위험하다는데 혹시 또 망하는 거 아니야, 혹은 이런 유틸리티 주식들 배당금 높을 때나 매력이 있었지 지금은 채권 사는 게 더 이득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매력도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도 빠지는데, 하나씩 잠깐만 보면은 지금 일단 미국 돈은 거의 MMF로 간다, 이게 앞에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매일매일 사상 최고치라서 거의 뉴스가 나오는 게 지겨울 정도로 지금 개인들도 사실상 다 단기 채권 사러 달려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도 현 시점 거의 무위험에 가까운 수익률 5%대 단기 채권을 이기는 주식이 찾기가 쉽지가 않다. 위험을 감수하고 확정적으로 1년에 5%씩 따박따박 주는 채권을 이기는 주식 찾는 게 위험 대비 쉽지 않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연준이 의도했던 안 했던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이제 저금리 시기에 그때 인기였던 대표 배당주들이 지금 완전 위기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뭐가 많이 빠지면 1등 유틸리티 넥스트에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친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게 거의 장기 우상향의 대명사로 미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전력 같은 건데 엄청 규모가 큰 1등 유틸리티 주식이라서 끄떡없다 그랬는데 지금 엄청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폭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이슈로는 이 넥스테라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성장 전망을 삭감 발표했다, 성장률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이슈였지만, 제가 봤을 땐 그건 표면적인 그냥 핑계인 것 같고, 본질적으로는 이제 금리 때문이죠. 다른 유틸리티도 다 같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회사만 문제였다면 이 회사만 빠져야 되는데 다 빠지고 있습니다. 모든 유틸리티 주들이 다 같이 폭락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코로나 때도 35%밖에 안 빠졌는데 지금 유틸리티 회사들 빠져가지고 38%, 고점 대비 38% 폭락하고요. 와, 엄청 많이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적이 없는 주식인데 진짜 많이 빠지고 있고, 지금 다른 전력 회사들, 미국의 엄청 안정적이라고 하는 배당 기반의 주식들도 올해 수익률이 폭락에 가깝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충격을 받고 있고, 주가 측면에서 보시면요, 제가 일부러 더 장기 차트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이시죠? 넥스테라라는 회사가 금융위기 이후로 우상향하면서 한 번도 이 파란 선을 이탈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냥 사면 오르는 주식에 가까웠어요. 우상향. 그냥 재미는 없는데 채권처럼 사면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채권 대형이었거든요. 망하기도 힘들고 계속 배당 늘려주고 저금리 시기 최고의 주식으로 꼽힐 정도였는데, 지금 보시면 10년 동안 상승하던 이 파란 선, 200일선이라고 하는 장기 추세선마저도 이탈하고 폭락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정말 위험하다고 할 정도로 엄청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보이시죠? 약간 고개를 확 숙이면서 내려가고 있는 게.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회사의 배당률도 지금 주가가 폭락하면서 10년 최고 수준,
야, 그러니까 불과 2020년, 21년일 때는 이 회사 배당률이 한 2%만 돼도 인기가 넘쳤었는데, 왜냐면 0%대 미국 기준금리니까 와, 배당주도 인기가 진짜 많았는데, 지금은 3% 준다 그래도 사람들이 갸우뚱하는 거예요. 아니 굳이 왜 3% 받으려고 주식을 굳이 위험한 걸 사? 지금 채권, 단기 채권 사면은 예적금을 해도 4, 5% 잘하면 5%도 받는데 왜 굳이 이걸 사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진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MMF 저기 넣어놓으면 따박따박 받고 스트레스도 안 받는데 굳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뉴노멀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고 있다. 그리고 앞에 보여드렸던 주식만큼 폭락은 아니지만은 조용히 떨어지는 게 코카콜라 같은 주식도 1등이잖아요. 정말 부인하기 어려운 안전한 음식료 1등 대장주인데 올해 신저가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만 보고 있으면 모르는 건데 지금 나머지 주식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주식들도 대표적으로 배당주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향도 하지만 이렇게 엄청 폭등을 노리고 사는 주식은 아니고 그냥 넣어놓고 따박따박 배당 받고 그냥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죠. 이런 주식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고점 대비 17% 빠지고 배당률도 3.3인데 이제 사람들 갸우뚱한 거죠. 아니 코카콜라 뭐 좋긴 한데 지금 굳이 뭐 3% 받자고 내가 더 떨어질 수 있는 코카콜라를 사야 되나? 괜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참 그래서 이게 코로나 시절에만 해도 0%대 기준금리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보였던 건데 지금 3%라니까 이게 시대가 바뀌니까 사람이 이게 눈이 또 높아져가지고 좀 아쉬운데 한 5% 주면 생각해 볼게요. 이러실 거예요. 아마 구독자분들도 코카콜라 폭락하면 제가 한번 고려는 해보는데 지금은 아니 안 사요 이렇게 하실 겁니다. 진짜 이렇게 되는 게 투자 심리에 반영되어 있고, 왜냐면 코카콜라가 잘못해서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다 같이 빠집니다. 이 배당주들이 금리에 연동돼가지고. 그리고 저도 한 번씩 보여드리는 대표 리츠, 부동산이 또 금리에 민감하잖아요. 특히나 상업용 부동산 위기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얼티 인컴이라고 하는 미국 여러 개 주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사서 임대 줘서 임대료로 배당금을 주는 이 리얼티 인컴도 폭락에 가까운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문 닫을 때 이후로 최저치 계속 뚫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같은 주식이라서 지금 채권이 급락하기 때문에 얘도 같이 빠집니다. 배당률이 6% 돌파하고 올해 신저가, 올해 저가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전 세계가 락다운 걸릴 때 그 충격만큼의 근접한 수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뭐 전 세계가 락다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다른 환경이죠. 이때는 돈을 막 풀어 제꼈는데 지금 돈을 더 쪼이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지금 그때랑 다르다 막 이렇게 또 평가하면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거죠. 배당률 6%면은 그래도 매력적인데 사람들이 근데 또 몰라 상업용 부동산 지금 쇼크 올 수도 있다라는데 안 살래 이렇게 하는 거죠. 상당히 우려가 많이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참 이게 지나고 나면은 이때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지금도 많이 빠지면은 또 그 안 살 명분을 또 찾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아닌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도 이게 살려고 보면은 코로나 락다운이 몇 년이 간다는데 이거 사면 안 되지라고 했을 텐데 또 지나고 나면 또 기회로 보여지고 참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우려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빠지는 상황 이렇게 되고 있고요. 역시 이러다 보니까 금리 올라가는 여파가 곳곳에 미치고 있습니다. 채권도 또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TLT라고 하는 미국 대표 장기 채권 ETF죠. 이거 한국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이 들고 있을 텐데 올해 많이 샀거든요. 개인 투자들이 거의 다 지금 사고 있는데 추가 급락하면서 역대 최고 주간 거래량을 뚫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간 거래량이 코로나 이후 최고치라 그랬는데 그것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주간 기준으로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 ETF가 생긴 이래로 지금 거래량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90불 이하로 떨어진 거는 2011년 이후 약 12년 만에 처음일 정도로 지금 이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엄청 무서운 거고요. 이게 이 채권 가격이 폭락한다는 거는 정말 다양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른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진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고, 그 와중에 많은 투자자들은 채권 반등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쌀 때 사야지 언제 사냐라는 기대에 자금은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이미 사 모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되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금리 높을 때 채권 쌀 때 사가지고 기준금리 고점 다 와가면 언젠가 또 금리를 내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 투자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건 아닌데 지금 계속 채권 가격이 좀 빠지면서 손실을 키우는 부분은 좀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금리가 이제 고점에 다 왔다라고 판단하면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은 저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들어오신 분들이 정말 많다. 이렇게 자금 유입은 역대급입니다. 이 ETF 생긴 이후로 가장 큰 규모, 비교할 건덕지가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돼서 모두가 해피한 상황은 지금 이제 요 정도에서 금리 상승이 좀 멈춰주고 시장 금리, 장기 금리도 멈춰줘서 금리가 좀 안정화되면은 막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완전 해피한 상황이 되는데, 지난주에 초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월가 또 수장들, 빅마우스들이 나와가지고 막 겁주는 얘기들 합니다. 월가 황제로 불리는 JP모건의 회장, CEO 제이미 다이먼이 연준이 금리 안 올려도 10년물 금리 7% 가능하다 이러면서 아주 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기사 제목 보고
진짜 너무 어그로다 이거는. 너무 7%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되게 진지하게 또 말을 해서 다시 한번 봤거든요. 지금 인플레가 고인플레 고착화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면서 지금 0에서 5% 기준금리 올리는 것보다도 이때보다도 시장금리 5에서 7% 금리 올라가는 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다.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에 아무도 대비하고 있지 않아서 더 큰 충격이 올 것 같다면서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고객들한테 대비하라고 말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제이미 다이먼뿐만 아니라 또 블랙락 자산운용사계의 또 거물이죠. 블랙락 CEO 레리 핑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금리가 5% 간다. 지금 4.6이거든요. 더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더 오르면 진짜 난리 날 텐데 5%는 기본값이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이번 인터뷰를 한번 보니까 충분히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무관하게 10년 금리는 5% 넘어갈 것 같다. 와, 시장은 구조적 고인플레를 과소평가 중이다. 야,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지금 채권이나 배당주들은 진짜 더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70년대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업계에 들어와서 젊은 채권 트레이더였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를 정말 잘 아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일어나는 이 엄청난 자산시장의 변화가 더 무섭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체감하기에 그런 건지 진짜 겁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빅샷이 한마디를 또 던졌고, 여러 차례 나왔지만 빌 에크먼이라고 하는 헤지펀드 운용 하시는 분도 이번에 또 똑같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뉴노멀이라는 얘기 계속 하는 거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약간 이렇습니다. 뉴노멀이라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든 말든 간에 고인플레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10년물 금리는 5%까지 올라간다. 지금 자꾸 이 5%가 이상하다 그러는데 초저금리에 익숙했던 세대일 뿐이지 역사적으로 길게 놓고 봐라. 4, 5%대 시장금리는 높은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워낙 저금리에 절어 있어서 그렇다 라고까지 또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건 약간 걸러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약간 분위기 타서 그렇게 말하는 게 있고 나중에 또 분위기 바뀌면 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요즘 저런 말들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도 상징적인 흐름이 나오는 게, 원래 초저금리의 하나의 상징이 이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이었잖아요. 근데 이미 시장에서 일본도 이제 금리가 돌아선다. 파란색 밑에 그래프 보이시죠? 코로나 이전에는 보라색 미국 장기금리도 내려오고 유럽의 대표 국가인 독일도 내려오고 일본도 내려오고 그냥 금리가 내려오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였는데, 이 코로나 이후부터 이게 방향이 좀 돌아선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대전환의 시대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이게 뉴노멀일지 또 일시적일지 봐야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이제 빅샷들이고 빅마우스고 유명하신 분들은 다 요게 뉴노멀이 아니겠냐, 고금리 오래가는 엄청난 구조적 변화가 아니겠냐라고까지 겁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채권도 빠지고 배당주도 빠지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궁금하게 보고 있어요. 하필 이 시점이 3, 40년 만에 오는 엄청난 변화의 초입일지 아니면 또 이러다가 일시적일지 요거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의 상징이던 일본 금리마저도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게 자산시장에서 엄청 유익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얘기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배당주들 다 안 달아서 그렇지 코카콜라, 펩시, 맥도날드, 허쉬 이런 필수 소비재들, 음식료 기업들 다 빠지거든요. 엄청 급락하듯이 야금야금 계속 빠집니다. 리츠, 부동산, 유틸리티 안 가리고. 이게 또 금리 영향이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금리가 좀 진정되면은 다시 또 배당주뿐만 아니라 이런 채권도 좀 반등하고 돌아설 텐데, 그래서 역시나 이 10년물 금리가 계속 좀 예의주시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요거 맨날 보거든요. 지금 요즘 들어서는 요게 좀 진정이 돼줘야 될 텐데 싶긴 합니다. 물론 길게 보면은 또 이런 주들 빠졌을 때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되고, 거기다가 지금 제가 채권하고 배당주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더 크게 보면요, 지금 이 미국 채권이 엄청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의 대표주자로 미국 채권을 거의 1순위로 꼽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채권이 다시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가면서 이 손실폭이 누적으로 최대치 경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블룸버그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담보가 무너지고 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채가 다 기준이 되는 담보물인 거죠. 그러니까 신용이 무너지는 게 되는 겁니다. 이 미국채가 빠진다는 건. 그러니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닌데, 저도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이거 진짜 심상치가 않네. 미국채가 계속 빠지는 건 좋은 건 아니겠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담보물이니까 다 미국채를 기준으로 금리를 정하고 아니면 요걸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리고 하기 때문에 미국채가 빠지는 거 좀 유의있게 봐야 되겠고, 쉽게 말해서 금리 급등을 유의있게 봐야 되겠고, 글로벌 채권 가치도 다 같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급등하니까요. 미국채가 빠질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아시아 어디 할 거 없이 다 빠지고 있으니까 좀 유의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가파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준이 이게 금융시장 환경지수라는 건데 금융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위에 있으면 금융시장이 아주 완화적,
돈 풀기 같은 느낌이고, 이 밑에 있으면 아주 긴축적이라는 느낌인데, 요 올해 초에 은행위기 왔을 때 이렇게 빠졌었는데 아주 긴축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지금 금융시장이 아주 스트레스를 가파르게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은행 파산 사건이 있었던 3월 이후로 은행주들도 회복 좀 해보려다가 다시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용해서 기사가 안 날 뿐이지 은행주들이 다시 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10월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은행주들 다시 또 채권 가격이 빠지면서 손실분이 커질 거기 때문에 다시 또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더 커질 수 있다. 고금리가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고금리 장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다시 한번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라고 자료가 나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배당주 하락 정도가 아니고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좀 흔들 수 있는 재료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도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첫 전환했다는 자료가 이번 주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본업이 대출이거든요. 예대마진. 그러니까 예대마진으로 먹고 사니까 예금 받아가지고 대출해서 먹고 사는 게 본업인 은행이 대출을 마이너스로 돌렸다는 거는 돈이 안 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유동성 경색이고 돈이 도는 속도가 가파르게 감소 중인데, 오죽하면은 은행 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는 1975년 이후로 금융위기 때 말고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 정도로 아무리 침체가 오고 경기가 안 좋아도 대출을 마이너스로 줄이지까지는 않았는데 지금 그 정도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은행들이 돈을 안 빌려주는 것도 있고 기업들도 돈을 안 빌리는 것도 있겠죠. 못 빌리는 것도 있겠고,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것들도 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시그널들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고서가 좀 관련해서 많이 나와서 같이 정리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뭐 기업 대출 만기가 도래한다 그러는데, 지금 월가에서도 그런 것들, 지금 저금리에 돈 싸게 빌렸던 기업들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지금 고금리가 생각보다 길어지면 내년 내후년 아직 시간은 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이제 재융자 하잖아요. 돈을 갚거나 다시 또 빌려야 되는데 이미 금리가 뭐 폭등해 있으니까 0%대 금리에서 5%가 돼 있으니까 결국은 급격하게 문제가 되면서 기업 실적이나 증시나 유동성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월가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정리해봤고요. 뭐 미국 지금 스타트업들은 파산 급증한다는 거는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사실이어가지고 이런 작은 기업들은 이미 힘들어지고 있고 이제 큰 기업들까지 영향이 오느냐 이걸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봐도 뭐니 해도 이 3고가 조금 진정이 되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물론 뭐 매크로 이런 것들 영향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킹달러, 금리 급등, 고유가 이게 다 연쇄적으로 악재여가지고 조금 진정이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이 되면은 자산시장도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활기를 찾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고요. 지금 금리 상승에 채권 인기가 높아지고 배당주 인기가 많이 사라져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재미없을 것 같고, 역시 길게 봤을 때는 또 고금리가 뭐 영원히 평생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괜찮은 배당주가 지금같이 막 엄청 많이 빠지는 장세가 왔을 때 또 야금야금 모아 가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또 따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배당주들이 좀 괜찮은 시점이 왔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이 될 때도 한번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